안녕하세요. 송장케미TV입니다. 오랜만에 살펴보게 되는 중건당 형제들입니다. 중건당 홀딩스, 중건당 바이오, 중건당 이렇게고요. 추가로 경보제약 한번 볼게요. 이게 경보제약도 꼭 같이 봐야 되겠죠? 자, 경보제약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건당 이 추세들이 상당히 좋아요. 중건당 홀딩스, 중건당 바이오 세 개 추세가 좋은데 사실은 지금 좋은 거지 추세가 그동안 안 좋았었죠. 계속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자 저번 주에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듯한 신호가 생겼길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중건당 현재 중에 경보제약은 중건당이 계열사죠. 그래서 같이 보는 거고요. 자 중건당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월봉의 추세,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자 5개월 선께서는 장기적인 추세가 무너진다고 그랬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되는데 이렇게 2월 달에 5개월 선 이탈함으로 인해서 급등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추세가 깨졌죠. 주봉에서 보시면 최초의 5선 이탈이 엄청 위험하다고 그랬죠. 자, 이때 작년 9월 달에 5선 이탈하면서 조정, 그리고 1월 달에 5선 이탈하면서 조정을 해버렸죠. 그만큼 5주선에 갖는 의미는 커요. 저기 주봉에서는 주봉이 봉하나는 한 주짜리죠. 이렇게 조정 같지만 사실 일봉에서는 엄청난 타격이죠. 가격이 자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또 어떤 날은 이렇게 그 좋은 이슈한 25% 급등했다가 다음 날은 거의 20% 급락했다. 아주 제약주는 그만큼 위험성을 알고 살아요. 그래서 투자할 때 상당히 유의를 기해야 되고 또 제약주 안 하시는 분들은 아예 안 해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그분들의 판단이 나쁘거나 틀리거나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제약주를 피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물론 제약주를 한다는 게 안 안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피해서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위험성을 피하고자 함이죠. 제약주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가진 않아요. 항상 급등과 급락을 많이 반복하고 이건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임상에 관해서 큰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 출렁출렁 되는 게 이 제약주입니다. 자 어쨌건 중건당의 전체적인 추세는 사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회복을 하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이때는 중건당만 좋은 게 아니라 제약주가 다 좋았죠. 단 한 번도 5개월 선이 들어가지 않고 잘 올라갔습니다. 저점이 3월달 코로나 시대 때 저점이 58,000원이었던 게 자 고점 27만원, 즉 5배 이상 올라온 거죠. 그러면서 조정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 달에 전고점을 딱 못 뚫으면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5개월 선도 깼고 10개월 선도 깼는데 가장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20개월 선 그쪽까지 와버렸는데 다행히 여기서 이제 추세의 턴을 했어요. 자, 이게 추세의 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중기 추세의 이 주봉의 턴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5주선을 저번 주에 회복해 줬죠. 이 얘기는 물론 중건당이 다음 주에 한주 정도는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정받을 때 5주선 이탈만 하지 않으면 야 이제 우리 조정 얼만큼 했잖아. 이제 그만 돌아 나가자고 주봉에서 추세의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최초의 5주선의 이탈은 큰 하락으로 이어져요. 이렇게 큰 조정이 들어오고 뭐 짧은 조정도 있지만 그만큼 5선의 이탈은 위험한데 또 거꾸로 최초의 5선의 회복은 좋은 상승 기조로 유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5주선을 회복해 준 건 의미가 있고요. 5선만 잘 타고 올라가면 그래도 추세가 조금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5주선을 회복해 줄 때 역배열에서 이렇게 정배열로 돌아가는 이렇게 정배열에 있으면 좀 추세가 핫하고 좋은데 정배열이라는 게 말 그대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제일 위에 있는 거죠. 5주선이 위에 있고 그 다음 10주선, 제일 밑에 20주선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아직은 역배열이기 때문에 20주선 맞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될 확률이 높죠. 하지만 20주선까지만 가도 182,000원대고 그 가격대는 거의 상한가는 안 돼도 꽤 많이 먹을 폭 마진율이 있는 거죠. 자 어쨌건 주봉에서 추세를 돌려놓기 시작했고 일봉에서 그 추세에 맞춰서 이렇게 잘 돌아 나가고 있죠. 주식이 진짜로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장기이동 평균선 위에서 놀아야 돼요. 자, 이렇게 빨갛게 보는 게 121선인데 이렇게 121선 위에 놀아야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121선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급등을 해도 61선이나 101선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일단은 추세를 잘 돌려놓은 분위기고요. 아직은 5개월 선까지 거리도 있고 또 돌파도 해야 되고 안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순간 꾸준히 이렇게 크게 유지가 되거나 급등하거나 그러진 않아도 추세를 잘 이쁘게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자, 다음 중건당 홀딩스를 보면 마찬가지죠.
월봉에서 다른 이제 종목들보다 이제 급등락이 좀 약해. 지주사들이 원래 급등도 그렇게 세진 않지만 또 급락도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자, 어쨌건 5개월선 밑에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드디어 5개월선이 살짝 붙여놨습니다. 이 얘기는 추세가 살짝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보통 주봉에,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이 녹색선이 주봉 5주선인데 5주선을 이렇게 회복을 해줘야 이렇게 상승이 이루어져요. 근데 저저번 주에 깔끔하게 회복했고 저번 주에 안차. 물론 내일부터 다시 한 주 정도 응봉을 조정받을 수 있지만 조정받더라도 5주선 밑에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일봉에서 보면 역시 추세 잘 따라 올라가고 있죠. 이 종물당 홀리스는 유일하게 이 장기이동 평균선이 120선 위에 있어요. 좀 굵게 거드리면 자, 이렇게 빨갛게 굵게 거드는 거 보이죠? 이 위에 있어야 주식이 조금 상승폭이 좋은데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일단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게 종근당 홀딩스고요. 자, 월봉에서 보시면 추세가 좋고 주봉이 잘 살아 있습니다. 물론 월봉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5개월선 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왼쪽에 매물대를 맞고 떨어지죠. 자, 이렇게 이날 이 3월 19일 날 꼬리 길게 단 날 이렇게 저 매물대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날 이때 어떤 좋은 뉴스가 하나 떠가지고 떴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음날 뭐가 또 안 돼가지고 그냥 확 무너졌는데 이렇게 어려워요 제약주가. 자, 어쨌건 이렇게 120선이 잘 있고 예전에 급락했던 부분을 좀 만회하는 분위기라 지금 추세는 조금씩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자 그런 분위기죠. 이 종군당 계열에 관한 이 기사가 하나 있죠. 종군당 나파벨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 승인. 그래서 이제 임상 이상도 중증 환자 치료 기간과 치료 개선을 확인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러시아에서 이제 코로나19 중증 환자 103명을 대상으로 나파벨탄의 임상 이상을 진행했는데 자 고위험군 환자 36명에서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치료 기간과 치료를 크게 개선하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쭉 이제 관련 기사가 떴어요. 그러면서 약간 호재성 기사가 떴는데 저런 뉴스는 어디까 첨조사항이에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 뉴스가 떴을 때 이 주식의 추세가 그 전부터 미리 잘 우상향으로 살아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면 추세가 우상향으로 살아나는 자 그런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자 종근당 바이오를 보면 월봉에서 이 친구가 제법 크게 안 무너졌고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10개월선 다른 종목들은 10개월선을 못 지켜줬는데 이 종근당 바이오는 유일하게 10개월선을 잘 지켜줬어요. 10개월선이 뭐냐면 이 녹색선이 5개월선인데 5개월선을 타고 올라가다 깼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왔는데 5개월선을 깼을 때 그 다음에 10개월선을 잘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추세가 안 깨지는데 이렇게 보시면 엉뚱한 걸 받았네. 잠시만요. 이게 이렇게 잘 되죠. 자 어쨌건 자 이렇게 또 죄송합니다. 다시 보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 보라색으로 진하게 거드린 게 10개월선이 되는데 이 10개월선 살짝 이탈했다 올려놨죠. 이탈했다가 우리 10개월선은 죽어도 못 가. 자 그러면서 이렇게 잘 돌려놓았습니다. 이게 돌려놓을 때 중요하게 돌려놔야 될 자리가 주봉에 서 있는데 바로 5주선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추세가 완벽하게 깨졌죠. 이렇게 언제 깨졌냐면 바로 5주선을 이탈한 1월 8일 날 깨졌어요. 그래서 5주선을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는 5주간의 평균 가격을 깼다는 얘기는 주식이 그만큼 평가를 오래 높게 받았고 조정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파르게 조정이 들어왔다가 이제 주춤 저점을 잡고 5주선에 딱 올려놨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부터 물론 5주선을 다시 딛고 밑에 뒤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하게 깨지 않을 5주선만 안 깨고 잘 돌아나가면 추세가 이제 이렇게 상승했다가 언제까지 주식이 올라가지 않듯이 언제까지만 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상승, 하락,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 있죠. 여기는 종문당이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조용조용 하다가 주식이 조용조용 하다가 이때 대량거래, 종문당 삼형제가 다 그랬죠. 대량거래가 해서 빵 터졌고 다음날 악재로 급락했다가 다시 이렇게 조용히 바닥권에 있는데 드디어 여기서 추세를 타서 나가고 있죠. 물론 이런 날도 이제 그 아까 거슬렸던 뉴스와 관련 떴을 수는 있지만 또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졌을 때 다시 21선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그 자리는 주봉에서 5주선 근처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5주선의 가격이 58,000원대인데 이 가격을 잘 지켜주고 돌아나간다면 종목남 바이오는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고 월봉에서 10개월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을 수 있습니다. 주식의 추세가 우상향을 뻗는 과정에서도 항상 올라가고 상한가고 올라가고 상한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조정, 올라갔다 조정 이게 정상이죠. 그래서 이제 파도 타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 쫓아가 사자는 내동매매만 하지 않으면 돼요. 급하게 사지 않고 기다렸다 사고 급하게 사지 않고 기다렸다 사면 다 수익을 주고 나오는데
일봉에서 어떤 호재나 뉴스에서 그냥 올라가서 붙잡아 버리면 뇌동매매가 되고 아주 머리 아파져요. 또 하나 추세가 하향일 땐 절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봉에서 추세가 이렇게 하향인데 하향이고 5주선도 회복 못했는데 여기서 어떤 호재나 이런 것 때문에 순간 붙잡아버리면 주식은 추세의 순응이에요. 5선을 깨버리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이탈하죠. 물론 이때 5선 회복했지만 다음 주에 5선 회복을 못 지켜줬기 때문에 바로 손절이죠. 마찬가지로 저번 주에 이렇게 5선을 돌파해줬다 하더라도 5선을 못 지켜주면 다시 손절, 지키고 돌아 나가야 추세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월봉, 주봉, 일봉을 다 보고 종목을 봐야 되는데 가장 장기 추세인 월봉의 추세가 살아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살아있어야 되고 중기 추세인 주봉 5주선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주식이 5주선을 다시 깨러 내려오지 않을 확률이 높고 일봉에서 보면 장기이동 평균선이 121선 위에 있는 게 좋고 밑에라도 21선만 깨지 않고 잘 돌아 나가주면 주식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보제약을 보면 월봉에서 역시 10개월을 잘 지켜주고 있죠. 저도 경보제약 거래를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 하나가 있는데 16년도 8월 달에 이 5일선에 대한 5개월선에 대한 변곡점이요. 저 자리는 강력한 매물대이자 지지선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 친구 예전에 손절치고 나온 기억이 나는데 자,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녹색으로 굵게 걷어낸 게 5개월 선인데 이 가격대의 매물대가 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 가격대를 뚫고 안착을 했어야 되는데 뚫긴 뚫었는데 그때 한참 막 그 종군당 시리즈들 강할 때 안착을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바람에 5개월 선까지 쭉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60개월 선과 10개월 사이에 서 있죠. 10개월 선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보면 이 주식의 추세를 전환해야 되는데 역시 주봉을 봐야 되죠. 자, 주봉에서 옆으로 지지부진하게 오랫동안 행보했어요. 조정 오래 거쳤죠. 자, 우린 이거를 가격 조정이라고 기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5주선이 깔끔하게 올려놨죠. 우리 이제 그만 추세 전환할 거야. 너무 조정받았어. 자, 그러면 앞으로 마찬가지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죠. 지금 종군당 관련 회사들이 다 이래요. 차트가. 다 5선이 이쁘게 올려놨고 이렇게 121선을 다 돌파하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식도 다시 한번 밀려서 다음 주에 5선까지 살짝 밀릴 수 있어요. 그럼 그 자리는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21선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21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갈 때 21선을 기준으로 매수 매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21선, 이 노랗게 거드린 황금일선 있죠? 이 선만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면 이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 매도 진행하는 게 좋고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는 반드시 손절 라인이 오면 깨면 손절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주식은 대응 영역이죠.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산 주식은 무조건 100% 올라갈 거야. 내가 산 주식은 무조건 올라가. 집 팔아서 사야죠. 전재산 다 갖다 넣어야죠. 무조건 올라간다는데 그런 건 없죠. 주식은 대응 영역이에요. 어떤 순간 악재에 의해서 이렇게 돌발 악재에 의해서 이렇게 확 무너질 수도 있고 전날 좋은 뉴스와 함께 올라갈 수도 있죠. 이렇게 변동폭이 심한데 확신은 금물이고요. 항상 중요한 자리 깨면 손절, 그렇지 않으면 저기 꾸준히 들고 가는 이렇게 대응을 하는 이런 영역이죠. 자, 이 종군당 형제들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추세가 전체적으로 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뒤에 이제 살아나는 분위기라 전체적으로 차트 위치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종군당 형제들과 경보제약, 계열사인 경보제약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